선거 때마다 이쪽 찍을 수도 있고 저쪽 찍을 수도 있는 중도 무당층이 이 민주당이 너무 불안하다.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없애려고 나라를 절단내는 정당이다. 그래서 대한정당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김창균 칼럼에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되나 이런 칼럼이 떴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실은 자신들이 뭐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를 버금가는 뭐 이런 대한민국의 1등 신문을 지향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죠.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가 약간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저 칼럼, 조금 이따 제가 사설도 보여드릴 텐데 칼럼을 통해서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요. 직무정지되어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인신체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이분이 논설주간입니다. 논설주간. 논설주간. 이분 말씀 중에 이제 한번 예의주시한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경찰연합, 공수처와 경찰연합 이런 표현을 썼네요. 이를 막아내겠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경찰연합, 그리고 이를 막아내겠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 끌려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쌓여온 분풀이를 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했다. 정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를 한풀이하는 정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치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상과 합의로 이끌어내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이 자들은 국회의원 정치를 아예 한풀이 하는 데 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거죠. 경호처와 살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비해온 경찰 특공대가 육탄전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특공대가 경호처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되는가?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대테러 작전하는 부대입니다. 대테러 작전을 하는 경찰 조직이에요. 그럼 대테러 작전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9.11 테러 사건 일인 오사마 빈 라덴,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애들 잡는 조직이라 이 말입니다. 경찰 특공대는. 화력도 막강하죠. 철갑 장갑 차이다가 그냥 화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입니까? 헤즈볼라 조직원입니까? 하마스입니까?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에 이거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발상이에요.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는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트레이닝과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우수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 특공대를 정말 테러 조직을 잡는 데 쓰지 않고 소 잡는 칼을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는 칼로 쓰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경찰 특공대는 경호처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하려고 만든 부대가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의 품격과 위신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칼럼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경호처 직원들하고 경찰 특공대하고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탄전을 벌이겠지. 누구는 끄집어내려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 3단봉 나오겠죠. 여러분 3단봉 아시죠? 이렇게 탁 하면 촥 펴지는 3단봉. 경찰 호신도구 중에 1번입니다. 3단봉. 3단봉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단봉 나오가 안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테이저건 나오겠죠. 테이저건도 안 되면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권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지금 강경 진압 체포 작전을 하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 책임질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응? 누가 책임져요 그거? 그때 되면 자기들은 책임진다 안 할걸? 모든 책임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을 무릅써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정당한 수사에 응한다고 했어요.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공수처하고 공조본에 있는 소위 말해 경찰 수뇌부들, 민주당하고 내통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이상식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공조본에 있는 후배들한테 뭐 격려하고 이러면서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 내지 발부되는 것까지 훤히 알고 있는 사전에. 이런 경찰 수뇌부에 있는 친민주당 세력하고 공수처하고 이거 지금 대통령 잡아넣어서 망신 주고 기세 꺾어서 헌재 심판할 때 파면시키기 유리하도록 전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응? 김창균 칼럼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대통령을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서 수사받게 해야 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의 속이 시원하겠나. 한풀이 정치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한풀이 정치. 근데 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려서 보도가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칼럼 같은 경우는 논설주간이 쓰지만 사실은 이 칼럼 내용도 논설주간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나름대로 조선일보 내부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변화다. 응? 자, 사설 한번 보죠. 조선일보로 사설. 민주당은 아주 혼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계 언어로 조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지금 제가 이 사설 다음에 지지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최근 한 5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경향은 뭐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15%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15%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같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낙마시키고 이재명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인 4월달 전에 선거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꼼수 아니냐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관심은 오로지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고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법 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왜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조선일보 사설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설이란 것은 그 언론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이 잘 보세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1차, 2차 표결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지레짐작을 했죠. 근데 한 달 사이에 그 짐작이 맞으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탄핵 전국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이 4%였습니다. 4%. 30 몇 %였다가 4%.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0% 초반대였다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는 40%, 또 다른 여론조사는 34%, 5%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평균값을 잡아보면 계엄 사태 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던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고 최소 15%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이 오르는 이 기현상, 이런 대통령을 인신체포를 해서 망신을 주고 구속시켜서 탄핵 심판에서 파면시킨다? 그러면 이거 밀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밀란 난다고요, 이거는. 밀란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의 이딴 무리수의 역풍, 일부 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근접. 이건 조선일보가 직접 여론조사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여론조사 한 거는 여기 보면은 더 퍼블릭에 보도된 건데 5개의 여론조사,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조작설, 윤지지율 34에서 40%. 그 밑에 서브 타이틀을 쭉 보시면은 5개 여론조사가 다 나오죠. 첫 번째가 KPI 리서치비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6.9%. 그 다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0%. 더 퍼블릭 파이낸스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3%. 천지일보 조사 36.1%. 쿠키뉴스, 거기는 국힘 지지율이 36.3%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쿠키뉴스 같은 경우는 국힘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랑 거의 뭐 똑같습니다. 0.7%밖에 차이 안 나죠. 똑같다는 소리죠. 자,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그동안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를 안 했어요. 외면했어요. 자기들 자체로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안 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를 하면서 야당에 있던 무리수의 역풍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여야 지지율까지 근접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민심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 기사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이분 정치 컨설팅 잘하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전국이 이 지경까지 오는데 책임이 큰 정당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대와는 달리 지금은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을 대안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까불었죠. 좀 까불었습니다. 교만했죠. 뻑하면 탄핵, 뭐 판사 탄핵, 검사 탄핵, 뭐 감사원장 탄핵, 무조건 탄핵이잖아요. 장관 탄핵.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중도 무당층이 이 스윙보터라고 하죠. 스윙보터. 선거 때마다 이쪽 찍을 수도 있고 저쪽 찍을 수도 있는 중도 무당층이 이 민주당이 너무 불안하다. 이 불안정한 정당이다.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없애려고 나라를 절단내는 정당이다. 그래서 대안정당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